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때로는 복잡하기도 합니다. 고당 선생의 신념과 오늘의 한국 현실입니다. 고당의 신념을 저는 5가지로 간추렸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시장 경제를 신봉하셨습니다. 고당 선생이 당시 추구하셨던 활동하셨던 내용을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공산당이 말하는 우산계급에 의한 독재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서의 자유 이겁니다. 이거를 당시에 1920년대 바로 고당 선생께서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당 선생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은 여러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고당 선생이 1945년 11월 3일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십니다.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민족 독립입니다. 둘째가 남북 통일. 셋째로 고당 선생께서는 민주주의를 되돌리셨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고당 선생께서는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애착,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당께서 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소련군 진주를 환영하는 대회를 주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자유를 강조하셨어요. 단순한 민주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또 고당 선생께서는 당시 북한 점령군 중에 군정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드레이 로마넨코입니다. 이 안드레이 로마넨코가 고당 선생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은 신탁 동지 지지하라. 안 하면 당신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지지하면 당신은 앞으로 건설될 조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 같으면 좋습니다. 신탁독지 지지하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고당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강대국에 의한 통치는 민족 자주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넨코가 협박을 합니다. 당신 모든 공직에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벌떡 일어나셔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고당 선생께서 아무리 군정이라 해도 언론이나 잘 들으십시오. 언론이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민주주의 신념이 머리에 아예 이상하게 맥힙니다. 이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경제 신념입니다. 아까 그 2월 기념회 이사장께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미 7, 80년대 고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시고 몸소 소개하시고 몸소 발전시키도록 노력한 겁니다. 고당 선생께서는 15살 때부터 잘 아시겠습니다. 23살까지 평양 종로거리에서 무명과 배, 삼배 포목상을 하셨어요. 8년 동안 했습니다. 이건 뭘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성기에 이 고당은 이윤 추구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실천하셨고 거기에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또 고당 선생께서는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끄시면서 평양에 메리아스 공장, 평양에 양말 고무 공장을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민족의 역량 함량이다. 역량 함량은 바로 산업을 일으켜서 일본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이 확고한 신념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고당께서 반대했습니다. 북한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배분이죠. 우리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는데 유상몰수, 유상배분했습니다. 이 무상배분, 무상몰수, 무상배분 이거 공산당 짓입니다. 사회주산 말살하는 겁니다. 고당이 10대부터 몸에 익혀온 이윤 추구의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당 끝까지 바로 이 토지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당 선생의 민족주의 신념입니다. 그 민족주의 신념에 대해서는 오늘 비교해서 다 이해토록 선생님께 소개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율 이사장님이나 나치열 서울 보훈지청장님 그리고 이 송상용 대표님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당 선생의 이 민족주의 신념이라는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를 결행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숭고했습니다. 비폭력, 민족 함양, 동시에 교육을 통한 우리 민족의 굳건한 민족의식을 늘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의식이 얼마나 다했나 비디오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인 전선의 여사께 내가 주거든 비석을 세우고 비석에 눈 하나를 그려달라. 그 눈으로 저놈들이 망하는 꼴을 보겠다. 참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최후의 말씀이십니다. 셋째 번의 고당 선생의 신념은 자유분방하시고 화합 통합을 늘 바라셨습니다. 포용성이 또 바다와 같이 넓으셨습니다. 이 자유분방 이 생각은 사상은 보통 사람 갖기 어렵습니다. 고당 아니면 힘듭니다. 고당께서는 젊었을 때 술에 몰아떨어졌습니다.
노인에 맞춰 파묻혔습니다. 이게 자유분방한 생각이에요. 운동도 좋아했어요. 날파람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표를 짜가지고 추석절을 벌입니다. 거기에 명수 있었어요. 앞장섰습니다. 정말 사내다운 사람.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남 체육회 회장도 하시게 했습니다만 이런 운동은 자유분방한 성격을 그분에게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운동 속에서 성장하는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한 생각. 그래서 고당께서는 남쪽으로 내려오십시오. 안 내려간다. 1천만 동포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당당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까도 또 말씀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서 유학하고 계실 때 일본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 간에는 지역별로 분열 대결입니다. 호남 학생관, 충청도 학생관, 전라도 학생관, 지들끼리도 돌아갑니다. 고당은 그러한 지역색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고당이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역을 찾느냐? 하나가 되죠. 이 통합 정신, 이 결국은 민주의 통합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고당 선생님께서는 친구들도 희생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평양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일본에 가셔도 고당 집에서 보내준 유학비를 전략했다가 가난한 유학생들한테 줬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위해서 땅도 팔으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포용력 있고 인간적이 됩니까? 고당 선생의 이 인간성은 낭만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부인 전선의 여사께서 고당 선생 납치된 곳에 면회 갑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때 4살, 5살, 6살 된 고당 선생의 넷째 아들, 또 셋째 아들, 지금 두 분들께서 조영 스님을 비롯해서 여기 와 계십니다. 고당 선생님의 넷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고당 선생의 숨결이 박동원 같아서 늘 성숙해 주고 이 전선의 여사께 그게 마지막 구분당하신 고당 선생에 대한 면회였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고당께서는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선의 여사께 나한테 피아노 연주 좀 해라.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 그래서 전 여사께서는 고려 호텔 아래층에 마련된 궁금해서 고당 선생이 좋아하시는 성경을 쳐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고당 선생을 연구하는 고당 선생을 들여다보는 볼수록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멋있어요. 인간적인 데가 있어요. 사람다운 데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다음에 고당 선생이 4번째 신념으로 공산당에 대한 철저한 불신, 공산당에 대한 경멸, 공산당에 대한 저주를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련 점령하기 때문에 대놓고는 말씀을 못하셨어요. 우선 이분이 공산당을 얼마나 경멸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울산 장려운동을 하실 때요. 거기에 공감해서
평양에 있는 기생들, 금가락지를 빼서 팔고 금비전을 빼서 팔아서 고당 선생의 행동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는 공산주의자들, 특히 일본서 유학했다고 하고 사회주의 무리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당 선생이 이끄는 물산장려운동은 조선의 재미있습니다. 조선의 토착 자본가가 조선 무산기급을 착취하는 기만술책이다. 이 말을 듣고 고당 선생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폭발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최고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반 치스차코프지. 이 친구는 북한에 딱 바로 내려놓고 해구 일성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해방하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이반 치스차코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국에 인민위원회 단위로 조직을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소련 군정에 거역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총살하고 이랬습니다. 이거를 고당 선생이 몰랐을 리 없죠. 공산당이 저러구나. 앞에서 말한 것과 행동을 따라. 이런 걸로 봐서 고당 선생께서는 그 처음부터 이 공산 세력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실 것 같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고당 선생께서는 청교도 사상이 대단하셨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를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당 선생은 민족 통일을 하셨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당 선생은 청교도 사상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정신적 토대를 우리 한민족에 심어줬다.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건 연구할 대목입니다. 고당은 23살에 늦게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서 세이소쿠 영어학교, 메이지대학 법학전문부를 마치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 철저히 이분은 침취하셨죠. 그 다음 아시다시피 오산학교, 그 다음에 숭실학교, 그 다음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이거 다 기독교 정신이죠. 그래서 고당 선생의 생활관은 엄격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소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퓨리타닉 공부예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고당 선생은 엄격한 기율을 잘 압니다. 고당 선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하품만 해도 야단칩니다. 한경진 목사가 하품하다가 고당 선생께 들키가지고 혼났다고.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엄격한 생활 고당 선생으로 하고 근면하라, 전략하라, 저축하라, 군대 같은 엄격한 생활, 근면 전략 저축하라. 이러한 생활은 바로 자본주의 형성의 정신적인 기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당 선생이 하신 그
청교도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걸 억제하고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에 막 쓰지 마라. 오당은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일본 사람이 만든 비누 썼습니다. 치아가 썼습니다. 말청모자 쓰고 다녔어요. 여기다 아까 제가 나왔습니다. 또 검은 두루마기도 짧게 썼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본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본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 돼요. 이런 게 지금 호당 선생의 저는 법적으로 크게 조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지금 다음에 조명해야 된다. 학자들이 더 윤고해야 됩니다. 호당 선생의 이러한 생각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끈 존 칼빈의 청교도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YMCA는 바로 신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면 가톨릭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그 형성된 기독교가 신교도죠. 이 신교도는 가톨릭과 달리 가톨릭은 가톨릭 신부를 통하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과 접촉하는데 이 신교들은 목사나 여러분 자체가 앉아서 집안에서도 하느님과 통할 수 있다. 이게 신교입니다. 이것을 이론화하고 실천한 것이 저한 칼빈입니다. 그래서 저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엄격한 기울 속에 서가라. 전략하라. 근면하라. 저축하라. 이거는 바로 고장 선생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 형성의 자본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 베버라는 독일의 정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4년 5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기독교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존 칼빈이 근면하라, 전략하라, 저축하라, 그리고 엄격한 기율에 따라서 살아라. 이런 정신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고 힘이 되다. 이건 뭘 얘기냐면 당시 유럽을 풍미했던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공박하는 겁니다. 유물론은 간단했습니다. 정치 사회 구조 변화는 경제 물질적인 변화에 따라서 온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자본가가 무산계급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이윤 차이를 먹고 그래서 돈이 모이니까 자본주의가 됐다. 이래서 바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달은 기업가에 의한 자본가에 의한 무산계급의 착취에서 왔다고 합니다. 맥스 베버는 그걸 거부했어요. 임마 아니야. 자본주의 발전은 착취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자본가들이 국민들이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 근면하고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 맥스 베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는 노동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저축해서 이루어진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상화를 맥스 베버는
정신상황과 이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는 하나도 다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볼 때 저는 오담 선생은 한국의 좋은 탈배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준 분입니다. 조금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제가 5, 6년 전에 이력서울이라는 종합주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1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고장 선생이 우리 자본주의 형성의 기초를 이루셨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집회에 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장 선생의 자본주의 형성의 정신적인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민족운동도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나 저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말을 하셨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상입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어떤 때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나라가 친북 좌파 정권에 의해 지배했습니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지하에서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국가에서 친북 애매한 국가로 전락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에게 현금 4억 5천만 달러와 5천 달러어치 물건을 바쳤습니다. 김정일은 그 돈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군사력 증강했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은 유엔 총회에 가서 국제사회를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경제 제재를 해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러지 마라. 경제 제재 풀고 북한에 지원하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노무현은 김정일의 수석 대변이다. 이 나라 대통령이 김정일의 수석 대변인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눈치핀 거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미하면 어떻습니까? 반미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를 공산당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이 합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만든 게임은 이 나라에서 그 당시에 절대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맨바디로 표현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노볼트 홀레첸이라는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이 평양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정율성에 대한 광주시의 추모 사업 추진입니다. 정율성 누구입니까?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가고 일본,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6.25 남심 때는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거
뼛속까지 빨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광주에서 나왔다. 음악에는 소질 있는 사람이다. 추모해야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뒤집어져 불안하고 암담한 실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은 이 나라의 정치권이 분열이 됐습니다. 친북, 친중이냐? 친미의 대한민국이다. 친북 좌파와 우파가 분열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서로가 대결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래서 이념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같은 동네에서 친해도 술자리가 차납니다.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은 김정은보다도 더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또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계통입니다만은 두 신부가 하나는 앵글리칸 처치 신부고 하나는 캐톨릭 처치 신부. 이 신부가 따로따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가니까 비행기 타잖아요. 그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 학생이 한 거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신부라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나라가 지난 15년의 친북 정권 하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어려워져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당 선생이 순국한이 한지 꼭 내일이면 73주년이 됩니다. 오당 선생의 이 순결한 민족사, 바다 같은 포용 정신, 생명도 불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그 어른의 생활관을 다시 떠올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당 선생을 공부할수록 멋있는 남자다. 멋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의리 있어요. 용기 있어요. 운동 잘해요. 그래서 저는 오당 선생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하는 말씀을 붙이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